여름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중 하나가 바로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음힐링센터 방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어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했던 이 에어컨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강의를 찍게 되는데요. 여름철에 실내 온도와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 필터와 열 교환기에서 미생물이 서식하고 이 미생물들이 공기 중으로 전파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전염성 질환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나 백혈병, 당뇨, 암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화된 분들에게 좋지 않고요. 폐를 비롯한 신체 기관의 전염성 질환 및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이 미생물로 아스퍼질러스균이나 페니실름균 혹은 페럼구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두통이나 발한 등의 증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 및 수도권 가정의 에어컨을 조사한 결과 감염군이 한 38.8%, 알레르기 유발균은 89.8%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공기 오염으로 인한 질병과 심한 경우 사망까지 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실내 오염 물질은 대기 오염 물질보다 이 폐에 전달될 확률이 무려 1000배나 높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에어컨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 에어컨의 필터나 에어컨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에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특히 몸이 약한 분들은 이런 질병들이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구 건조증. 에어컨이나 선풍기의 바람은요, 눈의 수분을 말려서 건조하게 만듭니다. 특히 그 바람을 직접적으로 쐬면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두통도 같이 유발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을 줄이고 눈을 자주 깜빡이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관절염인데요. 이 에어컨의 찬바람은 관절 주위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뻣뻣하게 굳게 만드는데요. 이는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고 관절액이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체온이 낮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래 이어지면 근육과 인대가 굳어서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에어컨 바람이 무릎 내 압력을 높여서 관절염 환자의 염증과 부종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빌딩 증후군, 즉 밀폐 건물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증후군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 증후군은 창문이 폐쇄되어 있는 곳에서 증상 유발이 굉장히 흔합니다. 건물 내로 들어가면 증상이 심해지고 나오면 괜찮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통과 눈이 따갑거나 코 안이 따갑고 자주 막힌다 이런 분들, 혹은 또 목이 따갑고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분들, 어지럽고 메스꺼우며 피로감을 느끼는 증상 등이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내의 가스성 화학물질이 원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니코틴과 일산화탄소 외에도 수백 종의 이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합판과 가구와 카펫 등에서 발생하는 이 알데히드 그리고 페인트나 접착제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에어컨이 이러한 밀폐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몸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레지오넬라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밀폐 공간에서 에어컨의 냉각수나 공기가 세균에 오염되면서 이를 흡입하는 경우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것이 냉각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균은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서식할 수 있고요. 가습기나 수도꼭지 등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2일에서 10일 정도 잠복기를 가지고 있고요. 식욕 저하나 전신 권태감, 두통, 근육통, 고열, 마른 기침,
설사, 구역질,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공기 중에 퍼지기 때문에 청소와 환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름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구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심한 경우에 폐렴으로 번질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여름철 폐렴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바로 에어컨 내의 균의 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염 등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부분인데요. 여름 습도가 높아지면 진먼지 찐드기와 꽃가루, 곰팡이, 포자 이런 것들이 증식해서 이 기관지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의 증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에어컨 사용과 실내 공기질이 좋지 않아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에어컨이 가동하는 이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습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유발될 수 있고요. 호흡기 증상으로 감기에 자주 걸리고 감기에 한 번 걸리면 또 잘 낫지 않고 목이 답답하거나 가래가 낀 그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천식에 걸리기 쉬워지고 증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냉방병인데요. 이 냉방병이라고 하는 것은 균 감염보다는 실내외 급격한 온도차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급격한 온도차 및 건조한 실내는 호흡기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우리 몸은 온도 조절 중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뇌 중심부에 있는 시상하부에서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온도가 높으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이 나게 하겠죠. 혈관이 확장되면 표면으로 혈액순환이 촉진되어서 얼굴이 빨개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로 인해서 체내의 열이 외부로 방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땀이 나게 해서 열을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체온이 낮은 경우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땀을 내지 않도록 해서 체열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체온이 36.5도를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체의 항상성 유지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냉방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상은 일반 호흡기 감염과 아주 비슷하게 콧물, 기침,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피로감도 동반하기도 합니다. 자, 냉방병 자가 진단법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콧물이나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 두 번째는 목에 가래가 낀 듯 이물감이 있고 답답하다. 세 번째는 잦은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다. 혹은 피곤하다. 네 번째는 손발 부종이 생기거나 어깨, 팔다리, 허리, 무릎 등이 아프다. 다섯 번째는 소화가 잘 안 되고 복통과 설사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여섯 번째는 의욕 저하, 집중력 저하가 생긴다. 일곱 번째, 여성의 경우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불순이 발생한다. 또 여덟 번째, 환기를 시키거나 에어컨을 끄면 이런 증상이 다소 완화된다. 그리고 아홉 번째, 냉방이 잘 되는 실내에 있으면 두통과 한기가 자주 느껴진다. 열 번째, 이런 비슷한 증상을 같은 공간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느낀다 라고 한다면 냉방병이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요. 특히 이 10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되면 이 냉방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에 대해서 특히 환우분들 주의하시고요. 몸이 안 좋은 분들 에어컨 많이 사용하는 거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이 하더라도 에어컨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집에 에어컨이 있다면 꼭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관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용 초기에 환기를 시켜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즉 에어컨을 켰을 때 바로 창문을 열어주는 거 중요한데요. 분석 결과를 보면 1시간 동안 에어컨에서 배출된 곰팡이 양을 1분 단위로 분석한 결과로 작동 후 3분 동안 배출된 곰팡이 양이 60분 동안 배출된 곰팡이 양의 약 7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가동 후에는 한 5분 정도만이라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면 에어컨 속의 곰팡이가 실외로 나가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로 운전할 때도요. 에어컨을 킬 때 에어컨을 켜놓고 문을 닫아 놓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에어컨을 킴과 동시에 창문을 같이 열어주는 거 정말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거 중요하고요. 너무 낮은 온도는 도리어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에어컨의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습도는 50%를 유지하게 하되 외부 온도차는 5도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그러면 감기에 걸릴 확률도 되게 높아집니다.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 정도가 사실 진짜 적당한데요. 1년에 한 번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철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주는 게 좋고요. 정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더 챙겨야 되겠다 하면 2주 혹은 4주에 한 번 정도는 꼭 청소해 주시고요. 이 필터는 먼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필터 청소를 통해 에어컨 내에 서식하는 곰팡이의 약 70%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핀과 제습기 물통에 세균과 곰팡이가 서식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다가 유칼립투스나 페퍼민트 등 이런 허브를 좀 뿌려주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냉각수에서 증식하는 것이 레지오넬라균인데요.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게 되면 세균에 노출될 확률이 적어집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에어컨이 완비된 곳은 음이온이 0에 가깝습니다. 이 음이온은 사람들의 정신과 인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음전하를 띤 공기 입자인데요. 이를 위해서 반드시 환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에어컨 바람은 가급적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천정이나 벽을 향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풍량은 가능한 약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너무 강한 에어컨 바람이 있는 곳은 가급적 짧게 방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너무 센 곳을 다니실 때는 긴 옷을 입어주시는 것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평소에 면역력을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채소나 과일 섭취를 통해서 비타민들이 충분히 섭취되도록 해주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여름철을 좀 더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실천에 옮기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